안녕. 야, 이건 누군가가 나한테 제공한 건데 이거 쓰고 계속은 못 하겠다. 이거는 머리가 이게 너무 크다 이게 너무 커서 이것과 계속 쓰고 강의는 못 하겠고 여하튼 이런 걸 만들어줘서 고맙네. 자, 오늘은 같은 족 원소들은 유사성을 가진다.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요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로줄, 즉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1쪽에 속하는 알칼리 금속, 그리고 17쪽에 속하는 할로젠, 우리가 뭐 원소라고 하는데 여기는 할로젠이라고 해놔놨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요게 뭐야? What's this? 예, 주기율표라고 이야기하죠. 주기율표라고 하고 현대적 주기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몇 번째 줄까지 세로줄은 1부터 18, 그리고 가로줄은 1, 2, 두 번째 3, 4, 5, 6, 7, 7주기까지 이렇게 있는 현대적 주기율표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거 있죠. 요 첫 번째 세로줄과 여기 있는 17번째 세로줄 1쪽과 17쪽 원소의 유사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 원소 기호하고 이름,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시험. 자, 리튬. 자, 원소 기호를 쓸 때는 첫 번째는 뭘 쓴다? 대문자. 만약에 두 개를 쓰면 두 번째는 소문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름 해보자. 이름, 알칼리 금속 이름부터 할까? 리튬, 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많이 들어봤죠? 세슘은. 쌤 앞에 세슘 원자 시계 할 때 했었지. 그리고 프랑슘. 이런 걸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원소 기호하고 이름하고 연결시켜봐. 바이오. 자, 요즘은 NA를 소듐이라고 나타내고 포타슘이라고 합니다. 영어식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교수님들은 사용을 하고 있어. 그리고 17쪽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나.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름 보니까 어떤 플루오린, 염소, 이거는 브로민, 그리고 아이오딘, 그리고 아스타틴, 이런 것들이 이제 17쪽 원소제. 얘들은 뭐야? 금속의 대표. 얘들은 뭐야? 비금속을 대표하는 원소들에 관해서 한번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칼리 금속부터 한번 가볼까나. 자, 알칼리 금속은 특징, 다른 금속보다 밀도가 작고라는 얘기는 가볍다는 얘기야. 가볍다. 우리가 물이 밀도가 1g/ml라고 하면 리튬 있죠, 리튬. 알칼리 금속 리튬은 0.53g/ml에 부피당. 맞지? 우리가 요 밀리리터를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도 되겠고, 크기만 한번 비교해 보면 물보다 가벼운 금속이다 말이죠. 리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무르다라는 얘기는 칼로도 자를 만큼 무르다. 야, 금속 체면이 있지. 칼로 이렇게 석 지가 종이도 알고 맞지? 종이는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건데 금속 같은 경우는 칼로, 심지어 나무 칼로 이렇게 힘줘서 잘려도 잘려요. 됐지? 요게 무슨 성질? 알칼리 금속의 물리적 성질이다. 되겠습니까? 자, 쌤은 화학쌤이야, 물리쌤이야? 화학쌤이지? 화학쌤이니까 물리적 성질보다도 어디에 주목한다? 화학적 성질에 주목하겠다. 화학적 성질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반응성이 커서, 닌 커서 모델래. 그게 아니고 반응성이 크다는 말이지. 반응성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반응성이 크다. 잘 반응한다 그러지. 예를 들어서 나트륨 지 혼자 있지 않고 어쩌든 누구하고인가 반응을 해서 쳐봤고, 반응을 해서 뭔가 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있는단 말이지. 알칼리 금속들은 뭔가 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게 반응성이 크다는 말이야. 지원차 어떻게 그러니까 지원차 있는 건 뭐야? 물질 지원차. 원소 상태로 있지 않고 결합해서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화합물 상태로 존재하려고 한단 말이야. 반응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하고? 산소하고도 빠르게 반응하고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한다.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하며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게 무슨 성질? 화학적 성질입니다. 그리고 물과의 반응에서는 뭐라고 적어놨노? 반응한 다음에도 이렇게 서술해놨네. 반응한 다음에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염기성을 띈다. 반응한 뒤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뭘 한번 적어볼란가 하면 화학 반응 딱 나오니까 뭘 적어봐야 되겠노?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봐야 되겠지.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 그림아 나와. 자, 알칼리 금속을 칼로 자르는 경우, 자, 요렇게 리튬이라는 알칼리 금속을 칼로도 잘리지. 카리스마 있다. 칼로 자르면 요 바깥쪽 부분 시커먼 거 있지. 시커먼 부분은 뭐냐 하면은 리튬이 산소하고 결합한 부분이야. 산화된 부분이라고 하지. 이게 화학식은 요렇게 쓰지만 산화된 부분이고 요 안쪽은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이게 리튬이 알았지? 안쪽은 리튬 금속이 나와 있어. 자, 리튬 금속인데 어떻게 되노? 금속의 성질 뭐 있었지? 광택을 띈다. 광택을 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 색깔이 슉슉슉슉 바뀌게 되면 무슨 색깔하고 똑같아진다? 이 색깔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럼 누구하고 반응한단 말이야? 공기 중에 산소들이 여기 처박아서 누구하고 반응한다? 리튬하고 반응해서 생겼는 물질의 화학식이 산화리튬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Li2O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뭐하고 잘 반응한다는 걸 나타내는 그림이야. 산소와 잘 반응한다. 산소 O2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알칼리 금속은 뭐하고 반응시키는데? 물과 반응시키는데 반응하기 전에 지시약을 넣어놨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넣어놨는데 순수한 물 속에는 무색이야. 그럼 리튬 조각을 넣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말이지. 리튬 조각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격렬하게 반응하겠지. 물과 자 리튬 이렇게 쓸게. 물 이렇게 만난다 맞지? 반응을 하게 되면 격렬하게 반응해서 화살표 오른쪽에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리튬은 없어져서 물 속에는 뭐가 생겨져 있는가 그러면 LiOH라는 수산화 리튬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좀 나누어져서 어디에 녹고 있는가 하면 물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 녹아져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원래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지시약인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그냥 물이체. 그냥 물 속에는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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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O 이렇게 있고 이게 됐다 많아요. 물은 그럼 뭐로 되어 있는 거야? H2O로 되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것들 중에 지들끼리 막 처박다가 극히 일부분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나눠졌지만 뭐는 똑같아요. H 플러스 수하고 OH 마이너스 수하고 똑같단 말이야. 누가 제일 많기는 한데 H2O가 제일 많아 물에는. 맞지? 그렇지만 요게 수가 똑같으면 소수 억수로 작지만 얘들 수가 똑같으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물에다가 뭘 넣어놓으니까 LI를 넣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가 생겨져 있어 지금? 물 속에 OH-를 내어놓을 수 있는 LiOH가 생겨져 있단 말이야. 그럼 그냥 물이 있는 것보다 물만 있는 것보다 누가 더 많아지겠어? 여기서 나온 OH-로 인해서 수산화이온의 수가 더 많아지겠지. 이런 상태에서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된단 말이야? 페놀프탈레인. 하늘에서 붉은색 비가 내려요. 페놀프탈레인. 무슨 색깔? 붉은색이 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알칼리 금속은 물과 잘 반응해서 뭐가 된다? 염기성이 되고 그리고 뭐가 된단 말이야?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지. 그리고 누구하고 반응하면? 산소하고 반응해서 광택이 사라지는데 광택이 사라지는 것은 산소하고 반응해서 금속이 산소하고 결합한 걸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알칼리 금속의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 성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화학적 성질 별표 화학적 성질 별표한다. 됐지? 자, 그러면 비금속의 대표 주자. 비금속의 대표 주자가 누구다? 17쪽에 있는 요런 원소들이지. 요런 거. 근데 얘들은 특유의 색깔을 띠면서 얘들은 어떻게 존재하냐라고 했지만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 보니까 색깔이 있네. 요걸 뭐 담황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플로린의 색깔은 그냥 놔두놓고 기체로 존재해요. 얘들도 기체로 존재해. 기체로 존재하고 얘는 또 액체네. 브로민. 그리고 아요딘은 또 무슨 색으로? 색깔이 있는 게 이렇게 많네. 색깔이 있는 게 많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둘이 이렇게 결합할 수 있지. 둘이 이렇게 결합할 수 있지. Br2. 얘를 무엇이라고 한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와, 선생님 그러면 FCl, Br, I 이런 것들은 실제 존재할 때는 두 개의 원자가 한 개로 존재하네요. 한 개 분자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특유의 색깔을 가지며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얘도 반응성이 크네. 그리고 뭐하고 반응한다? 수소하고 알칼리 금속 등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한다. 알칼리 금속도 잘 반응하는데 할로젠도 다 잘 반응하는데 누구하고 반응한다? 수소하고 반응하는 거 볼까? 할로젠 원소 뭘 한번 볼까? F2를 볼까? F2 플러스 수소 이렇게 하면 얘들도 잘 반응한다는 거지. 잘 반응한다. 뭐 되겠노 반응하면? H하고 F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들끼리 붙어 있다가 그리고 여기 요 2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쌤 수소하고 잘 반응하네요. 수소가 H2로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뭘 해볼 거? 알칼리 금속과도 잘 반응한다. 어머니 Cl2 이걸 해볼까? 알칼리 금속 누구? Na 이렇게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뭐 생기겠노? NaCl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나트륨 2개, 여기도 나트륨 2개 이렇게 되거든.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화학 반응 화살표 왼쪽 오른쪽의 원자 수를 맞추어 줘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 와, 쌤 이처럼 할로젠 원소들도 누구하고 잘 반응한다. 일족 원소들하고도 잘 반응하네요. 수소도 일족, 나트륨도 일족이니까 참. 알칼리 금속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노? 여기는 알칼리 금속 ID, 여기는 수소다. 비금속인 수소가 여기 들어가 있다. 알았지? 비금속. 예외적으로 여기 수소가 들어가 있네요. 자, 선생님 그러면 할로젠 원소는 일족 원소하고도 되게 잘 반응하네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기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기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리튬 있잖아. 자, 리튬은 리튬 다음에 몇 번째마다 쭉 가면 또 여기 뭐야? 8번째마다 나트륨 이렇게 나오고 또 갈륨 이렇게 8번째마다 어떻다? 성질이 비슷한, 즉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뭘 가진다? 주기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된다. 했지? 유사한 성질이 일정한 원자 번호 간격으로 반복된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주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칼리 금속은 우리가 실험실에 가보면 어디에 보관한다? 석유나 파라핀과 같은 물과 친하지 않은 물질 속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어떻다? 리튬 이렇게 쓰지. 나트륨 써봐. Na, 칼륨은 이렇게 쓴다 맞지? 얘들은 뭐하고 반응을 잘하기 때문이야? 물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석유나 파라핀 안에다가 보관한다. 물론 이렇게 보관해도 산소하고 반응은 하지만 일단 물 같은 데 넣어놓으면 다 반응해서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석유나 파라핀,
속에다가 넣어서, 즉 물과 친하지 않은 물질 속에 넣어서 보관한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족이라고 이야기한다. 알칼리 금속은 1족에 속하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맞지? 격렬하게 반응해요, 물과. 다음 봅시다.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는 뭐 있다? 정리제 한번 보자. 정리. 알칼리 금속 1족 원소 중에서 누굴 제외하라? 수소를 제외하라. 이 원소 기호하고 알아놔야 되고. 자, 밀도가 작고 칼로 잘릴 만큼 무르다. 반응성이 커서 공기 중의 뭐하고? 산소. 산소는 우리가 O2 이렇게 쓴대. 반응성이 커서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하며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자, 우리가 물 속에 H 플러스 수가 많은지 OH 마이너스 수가 많은지 왜 확인하노? 특히 OH 마이너스 수가 많은지는 뭘 통해서? 우리가 지시약이라는 것 중에서 뭐? 페놀 부탈레인 용액을 써서 확인을 한다. 간단하게 우리가 PP 이렇게 씁니다. 페놀 부탈레인 용액을 통해서 확인한다. 저희 화학 반응식을 앞에다 써줬었나? 이거 선생님이 앞에다 그냥 리튬만 썼나? 이거 혹시 리튬 이렇게 썼으면 리튬하고 화학 반응식 이렇게 썼나? 이건 화학 반응식 안 써줬구나. 그냥 맞지? Li2O 이렇게 된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산소하고 반응을 잘 하는구나. 밑에는 뭐하고 반응하는 거? 물과 반응하는 거를 적어놨다. 그 다음에 할로젠. 할로젠 몇 쪽? 17쪽 원소이고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존재하며 특유한 색깔을 낸다. 이걸 뭐야? 이원자 분자라고 한다. 이원자 분자. 이렇게 반응성이 커서 여기는 앞쪽에서 했던 반응식이제. 여기는 수소하고도 반응하는 것도 적어줬고 NA하고 반응하는 거 적어줬는데 요게 될 수 있는 거는 뭐야? X2가 될 수 있는 거는 F2, Cl2, Br2, I2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을 보면 어떻게 된다? 이 유사한 성질이 나타나지. 반응성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커지는데 유사한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뭘 그려보면 이게 뭐야? 원자 모형이자. 원자 모형. 누구의 원자 모형? 보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의 원자 모형을 그려보면 리튬은 3 플러스 이렇게 쓰잖아. 맞지? 안에 중심에다가 양성자가 3개니까 3 플러스. 왜냐면 원자 번호가 3이니까 3 플러스 쓰고 첫 번째 궤도를 그리고 전자. 여기 2개밖에 안 들어가지. 이렇게 그려놓으면 리튬하고 나트륨의 공통점을 보면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 이 전자를 뭐라고 하게?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이게 1개지. 1개니까 1쪽에 속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이 나타난다. 유사한 화학적 성질 뭐 있어? 산소하고 반응한다.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지. 할로젠도 봅시다. 할로젠은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할로젠은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얘도 역시 반응성이 큰 것들인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알칼리 금속은 어떻게 하면서 여기 있는 전자를 잃으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즉 주기가 많아질수록 즉 전자 껍질 수가 이게 전자 껍질 수가 3개고 얘가 전자 껍질 수가 2개지. 원자 핵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전자를 못 붙들고 있느라고. 전자를 잃기 쉬운 게 리튬보다 나트륨이고 여기 보면 이게 플루오린이 왜 더 반응성이 큰가 하면 얘들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거든. 외부에서 전자를 얻어오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오기 쉬운 게 플루오린이다. 염소보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전자를 잃으면서 반응하느냐 전자를 얻으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성의 크기가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알칼리 금속은 전자를 잃으면서 반응을 하고 할로젠 원소는 전자를 얻으면서 반응을 한다. 와, 쌤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 전자는 아주 중요한 존재네요. That's right. 아주 중요한 존재는 바로 전자이다. 자, 화학에서는
전자가 생명이다. 전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자. 자, 같은 쪽 원소들이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도 뭐 때문이야?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 맞지? 성질이 비슷하다. 이 뭐 때문에? 성질이 주기성을 나타낸다. 자,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속의 대표적인 거, 금속의 대표 주자, 그리고 뭐야? 주기율표 왼쪽에 있는 비금속 대표는 누구냐? 금속 대표 너 누구냐? 알칼리. 비금속 대표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할로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알칼리 금속 붙여줄까요? 알칼리 금속이다. 할로젠은 비금속이라고 안 하고 할로젠 원소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가봅시다. Next page, go.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로줄을 주기라고 한다. 맞지? 족은 1에서 17족까지, 주기는 1에서부터 몇 주기? 7주기까지 있습니다. 쌤 생각나나? 2, 8, 8, 20, 88, 32, 32 이래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 118개가 있습니다. 일족 원소는 모두 금속이다. 땡. 수소 때문에 그렇지. 수소는 금속이 아니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요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앞쪽에서 모줄리가 양성자 순서 수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양성자 수를 뭐로 정하고 사용하는 거야? 원자 번호로 우리가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한다. 딩동댕. 표는 원소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는 금속이고 나는 비금속입니다. 읽어보면 되겠지? 대부분 고체이다.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이런 거지. 뭐 해야겠다. 자,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다시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야 되겠네.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그 다음에 비금속은 대부분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기체 또는 고체이다. 뭘 생각하면 되겠노? 할로젠 생각하면 되겠지. 브로민은 액체다. 흑연은 비금속임에도 전기가 통한다. 나에 속하는 비금속인, 수소, 플로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원소 기호로도. 다음 문제. 별표 시험 내신. 선생님은 뭐지? 여러분 내신이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뭐고? 대답해봐. 선생님은 소확신이다. 자,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에는 할로겐은 무슨 문제가 이랬노? 칼로 쉽게 자를 만큼 무르다. 알칼리 금속이지. 17족 할로젠 원소. 산소와 반응하여 색이 바퀴 빈다. 뭐야 이거? 알칼리 금속이지. 물과 반응한 뒤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앞에서 했지. 알칼리 금속의 화학적 성질. 수소 알칼리 금속과 잘 반응한다. 할로젠.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한다. F2, Cr2, Br2, I2 이거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요딘, 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기로 이걸 내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고. 넥스트 페이지 고. 자,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밑줄 치고 넘어가자. 페놀프탈레인 뭘 하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노? 지시야. 얘는 대체 뭐 하는데? 주로 뭘 확인하는데? 염기성을 확인한다. 대체 뭐가 염기성인데? 물에다가 뭔가 녹아 있거나 물만 있을 때 이게 속에 H+ 수가 많은지 OH- 수가 더 많은지 알려주는 건데, 특히 OH- 수가 많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염기성이라고 한다. 이때 이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용액을 떨어뜨리면 용액이 붉게 바뀐다. 붉은색이 된다. 이런 거지. 산소와도 빠르게 반응하고 물과도 격렬하게 염기성을 띈다. 다음.
제끼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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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끼라우. 자, 다음 페이지 제끼라우. 이것도 제끼라우. 에이? 이것도 앞 페이지하고 똑같네. 요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뭐에 관해서 1쪽 그리고 몇 쪽? 17쪽인 유사성, 어떤 유사성을 가지는지 1쪽끼리 유사성 그리고 17쪽끼리 유사성, 알칼리 금속과 누구, 할로젠에 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소확신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띠디디디디. 잠깐 이거 또 마지막에 나타났네. 이게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서 막판에 잠깐 등장했다. 1학년 학생들 화학은 조금만 공부하고 열심히 또 학교에서 재밌게 놀아봅시다. 끝.